안녕하세요. 저는 은하 슈퍼를 운영하는 정은하입니다. 이 슈퍼는 마을 유일의 생필품 가게이자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4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문을 열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은하 슈퍼에 가면 위로도 팔아요. 하지만 저 역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30년 전 어느 날 병원 대기실에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5살 아들이 사라졌습니다. 팔찌 하나만 바닥에 떨어진 채 그날부터 저는 이 불빛을 끄지 못했습니다. 혹시 아이가 이 불빛을 보고 집을 찾아올까봐. 그리고 어느 비 오는 밤 한 남자가 제 슈퍼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를 깨웠을 때 그가 말했죠. 저는 진호라고 합니다. 진호.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제 아들의 이름이었으니까요. 같은 이름, 보육원 출신, 그리고 그의 팔에 은색 팔찌. 혹시, 정말 혹시. 하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우연이 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40년을 기다린 한 어머니와 30년을 헤맨 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멈춰있던 시간은 다시 흐를 수 있다는 것.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진다. 벌써 40년째다. 몸이 기억하고 있다. 이 시간, 이 어둠, 이 고요함을. 나는 이불을 걷고 일어났다. 무릎이 빳빳했다. 허리도 아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슈퍼문을 열어야 했다. 작은 방에서 나와 계단을 내려갔다. 삐걱, 삐걱. 나무 계단이 울었다. 이 계단도 나만큼 늙었다. 1층 슈퍼 입구에 섰다. 낡은 철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자물쇠에 열쇠를 꽂았다. 딸각. 문이 열렸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나는 철문을 밀어 올렸다. 끼익. 소리가 골목에 울렸다. 누군가는 이 소리를 듣고 아침이 왔다는 걸 안다고 했다. 불을 켰다. 형광등이 환하게 밝아졌다. 슈퍼 안이 보였다. 좁은 통로, 빼곡한 상품들, 낡은 계산대, 은하 슈퍼. 내 이름을 딴 이 작은 가게가 내 인생의 전부였다.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계산대 앞에 섰다. 먼지를 닦았다. 진열대를 정리했다. 유통기한을 확인했다. 매일 하는 일이었다. 6시가 되자 첫 손님이 왔다. 박춘배 할아버지였다. 은하 씨, 또 일찍 일어났네. 몸 상하겠어. 춘배 씨도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나는 늙어서 잠이 안 오는 거고, 은하 씨는 일하느라 못 자는 거지. 다르지? 나는 웃으며 우유 한 팩을 건넸다. 그는 매일 아침 우유를 사러 왔다. 40년 단골이었다. 그가 돌아간 뒤 또 다른 손님들이 왔다. 출근하는 사람, 등교하는 학생, 아침 장 보는 아주머니들. 모두 내가 아는 얼굴들이었다. 이 마을에서 슈퍼는 여기 하나뿐이었다. 큰 마트가 생기고 편의점이 들어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곳을 찾았다. 은하 씨, 신라면 있나? 이쪽에 있어요. 요새 물가가 왜 이래? 라면도 비싸졌네. 그러게요. 저도 놀랐어요. 이미자 씨는 투덜거리면서도 라면 5개를 집어갔다. 나는 계산을 해주며 봉투에 담았다. 10시쯤 되자 손님이 뜸해졌다. 나는 계산대 뒤 의자에 앉았다. 무릎을 주물렀다. 아침부터 서 있었더니 다리가 욱신거렸다. 창밖을 바라봤다. 골목길이 보였다. 빨래를 널고 있는 사람.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학생.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계산대 밑을 내려다봤다. 거기엔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다. 손을 뻗어 상자를 꺼냈다. 먼지가 수북했다. 손으로 털었다.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2가지가 들어 있었다. 작은 아기 팔찌,
은색이었다.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진호. 그리고 오래된 병원 영수증. 종이가 누렇게 바랬다. 날짜가 희미하게 보였다. 1994년 8월 12일. 나는 팔찌를 집어들었다. 손가락으로 이름을 따라갔다. 진호. 내 아들의 이름이었다. 30년 전. 그날 병원에 갔었다. 아이가 열이 나서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아이는 내 품에서 잠들어 있었다. 이름을 부르자 간호사가 나왔다. 잠깐만요. 나는 아이를 의자에 눕히고 창구로 갔다. 서류를 작성했다. 5분도 채 안 걸렸다. 돌아왔을 때 아이가 없었다. 의자는 비어 있었다. 팔찌만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진호야. 나는 소리쳤다. 병원을 뒤졌다. 복도를 뛰어다녔다. 사람들에게 물었다. 경찰을 불렀다. 하지만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남편은 그날 이후 말이 없어졌다. 밤마다 거리를 헤맸다. 전단지를 붙이고 다녔다. 1년이 지나자 쓰러졌다. 병원에 실려갔다.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나는 혼자 남았다. 슈퍼와 이 팔찌만 남았다. 나는 팔찌를 다시 상자에 넣었다. 영수증도 넣었다. 뚜껑을 닫았다. 그날만 아니었으면 목소리가 떨렸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눈물은 참았다. 30년 동안 참아왔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얼른 상자를 계산대 밑에 넣었다. 고개를 들었다. 손님이 들어왔다. 사장님, 담배 한 갑이요? 네. 어떤 거요? 말보로요? 나는 담배를 꺼내 건넸다. 돈을 받았다. 손님이 나갔다.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이 맑았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이 슈퍼를 지켜온 이유가 뭘까? 가끔 생각했다. 혹시 아이가 돌아올까봐. 혹시 이 문을 열고 들어올까봐. 그래서 나는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 명절에도 문을 열었다. 아프거나 말거나 이 자리를 지켰다. 사람들은 물었다. 은하 씨, 왜 이렇게까지 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할 수 없었다. 이 불빛이 꺼지면 아이가 길을 잃을까봐. 이 문이 닫히면 아이가 돌아오지 못할까봐. 나는 그렇게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오후 2시. 슈퍼 안이 조용했다. 나는 계산대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피곤했다. 매일이 피곤했다. 하지만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날 것이다. 철문을 열 것이다. 불을 켤 것이다. 그리고 기다릴 것이다. 혹시 모르니까. 혹시, 정말 혹시.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엄마, 그 목소리를 듣게 될지도 모르니까. 나는 눈을 떴다. 창밖을 바라봤다. 오늘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내일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나는 그렇게 믿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건 저녁 6시쯤이었다. 처음엔 부슬부슬 내리더니 이내 세차게 쏟아졌다. 빗소리가 철문을 두드렸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빠르게 지나갔다. 골목길에 물이 고였다. 손님이 뜸했다. 이런 날엔 다들 일찍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계산대에 앉아 장부를 정리했다. 오늘 매출을 계산했다. 그리 많지 않았다. 요새 계속 그랬다. 8시가 되었다. 문을 닫을 시간이었다. 나는 계산대에서 일어나 앞치마를 벗었다. 불을 끄려던 참이었다. 그때 밖에서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가 났다. 쿵. 나는 멈췄다. 귀를 기울였다. 빗소리만 들렸다. 착각인가 싶었다. 하지만 다시 소리가 났다. 신음 소리 같았다. 나는 문 쪽으로 갔다. 밖을 내다봤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쓰러져 있었다. 슈퍼 앞 골목 바닥에 심장이 뛰었다. 나는 문을 열고 나갔다.
비가 얼굴을 때렸다. 차가웠다. 가까이 다가갔다. 젊은 남자였다. 30대 중반쯤 돼 보였다. 검은 티셔츠에 청바지. 옷이 다 젖어 있었다. 여보세요? 괜찮아요? 대답이 없었다. 나는 몸을 숙여 어깨를 흔들었다. 남자가 신음했다. 눈을 조금 떴다. 손을 봤다. 피가 묻어 있었다. 손바닥이 찢어진 것 같았다. 무릎도 까져 있었다. 나는 망설였다. 경찰을 불러야 할까? 119를 불러야 할까? 하지만 남자는 다시 눈을 감았다. 숨은 쉬고 있었다. 의식은 있는 것 같았다. 비가 더 세게 내렸다.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았다. 일어날 수 있어요? 남자가 고개를 조금 끄덕였다. 나는 그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무거웠다. 비틀거렸다. 내 어깨에 기댔다. 천천히 슈퍼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빗소리가 작아졌다. 남자를 의자에 앉혔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숨을 거칠게 쉬었다. 나는 구급상자를 꺼냈다. 수건도 가져왔다. 남자에게 수건을 건넸다. 세요. 남자는 천천히 수건을 받았다. 얼굴을 닦았다. 머리를 닦았다. 물이 뚝뚝 떨어졌다. 나는 그의 손을 봤다. 상처가 깊지는 않았다. 소독약을 꺼내 솜에 적셨다. 따가울 거예요. 손을 잡아 소독약을 발랐다. 남자가 움찔했다.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밴드를 붙여주었다. 무릎도 똑같이 했다. 남자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낮았다. 쉰 듯 했다. 어쩌다 쓰러진 거예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다. 비가 와서 미끄러졌어요. 거짓말 같았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사람에겐 말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는 법이었다. 나는 물 한 잔을 따라 건넸다. 남자는 받아서 천천히 마셨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창밖을 봤다. 비가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다. 오늘 밤 어디 갈 데 있어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얼굴이 제대로 보였다. 젊었다. 피곤해 보였지만 눈가에 그림자가 있었다. 며칠 못 잔 것 같았다. 없습니다. 짧은 대답이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이 비에 내보낼 수는 없었다. 더구나 다친 사람을. 오늘 밤만 2층에서 쉬고 가요. 내일 아침에 나가세요. 남자가 놀란 듯 나를 봤다. 괜찮습니다. 패 끼치고 싶지 않아요. 이미 패 끼쳤어요. 그냥 하룻밤만. 나는 일어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가리켰다. 남자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일어났다. 함께 계단을 올라갔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2층엔 작은 방이 하나 있었다. 예전엔 창고로 쓰던 곳이었다. 지금은 잡동사니만 쌓여 있었다. 나는 한쪽 구석을 치웠다. 이불을 깔았다. 오래된 이불이었지만 깨끗했다. 여기서 자요. 춥지는 않을 거예요. 남자는 이불을 내려다봤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더니 조용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을 내려왔다. 슈퍼로 돌아와 불을 껐다. 철문을 내렸다. 내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낯선 사람을 들였다는 게 불안했다. 하지만 내쫓을 수도 없었다. 어쩌면 누군가 나에게도 그렇게 해줬을지 모른다. 30년 전 내 아들에게 어딘가에서 쓰러졌을 때, 춥고 배고팠을 때 누군가 손을 내밀었을지도 나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났다. 평소처럼 슈퍼문을 열고 청소를 시작했다. 2층에서 소리가 났다. 발소리. 남자가 내려오고 있었다. 계단 아래에서 멈춰 섰다. 나를 봤다. 안녕하세요. 잘 잤어요. 네. 덕분에
남자는 어제보다 나아 보였다. 얼굴에 핏기가 돌았다. 머리를 감은 것 같았다. 어제 정말 감사했습니다. 밥 먹고 가요. 남자가 멈췄다. 어차피 내거 하려던 참이에요. 나는 안쪽 작은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어 계란을 꺼냈다. 프라이팬을 꺼냈다. 남자는 계단 아래에 서 있었다. 망설이고 있었다. 서 있지 말고 앉아요. 남자가 천천히 계산대 옆 의자에 앉았다. 나는 계란을 구웠다. 밥을 담았다. 김치를 꺼냈다. 두 그릇을 상에 올렸다. 함께 먹었다. 말없이 숟가락 소리만 작게 났다.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진호라고 합니다. 손이 멈췄다. 진호. 그 이름을 들은 게 얼마 만인가.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자를 봤다. 그도 나를 보고 있었다. 정은아예요. 슈퍼 이름이 은하슈퍼던데요. 사장님 이름이셨군요. 네. 짧은 대화였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그 이름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진호. 내 아들의 이름. 우연일까? 나는 밥을 계속 먹었다. 하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다. 진호는 밥을 다 먹고 그릇을 들어 설거지통에 넣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럼 급하게 갈 데라도 있어요? 진호가 멈췄다. 대답하지 않았다. 며칠만 여기서 일 도와주면 안 될까요? 요새 허리가 아파서 힘들거든요. 진호는 나를 바라봤다. 눈빛이 흔들렸다. 제가 도움이 될까요? 손만 쓸 수 있으면 돼요. 한참의 침묵. 진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진호는 은하슈퍼에 머물렀다. 그리고 나는 그의 목에서 무언가를 봤다. 티셔츠기 사이로 살짝 보이는 은색 팔찌.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직은 진호가 슈퍼에 머문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를 도왔다. 진열대를 정리했다. 물건을 나르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말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일손은 성실했다. 나는 그를 지켜봤다. 어디서 왔는지, 왜 쓰러져 있었는지 묻지 않았다. 그도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비밀을 존중했다. 오전 10시쯤 손님이 뜸해지는 시간이었다. 나는 계산대에 앉아 장부를 펼쳤다. 진호는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다. 장부를 넘기다가 손이 멈췄다. 오래된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누렇게 바랜 신문 기사였다. 병원에서 실종된 오세나마. 행방묘연. 1994년 8월 13일자 기사였다. 사진도 있었다. 어린아이의 얼굴. 내 아들 진호였다. 가슴이 조였다. 숨이 막혔다. 나는 기사를 천천히 접어 다시 장부에 끼웠다. 손이 떨렸다. 사장님, 이 상자 어디에 놓을까요? 나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진호가 무거운 상자를 들고 서 있었다. 거기 창고 안쪽에 놓으면 돼요. 네, 그가 다시 돌아갔다.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나는 간단히 국수를 삶았다. 진호도 함께 먹었다.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맛있습니다. 그래요? 나는 그의 얼굴을 봤다. 젊은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다. 눈가에 그림자가 있었다. 집은 어디예요? 진호가 국수를 먹다가 멈췄다.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없어요. 가족은요? 모릅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숟가락을 든 손이 굳었다. 보육원. 내 아들도 어딘가 보육원에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었다. 누군가 데려갔다면, 누군가 키웠다면, 언제부터요? 5살 때부터요. 그전 기억은 거의 없어요. 5살. 내 아들을 잃어버린 나이. 가슴이 뛰었다. 입이 말랐다. 보육원 이름은 기억나요? 진호가 나를 봤다.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대답했다. 은하원이었어요. 서울 은평구에 있었어요. 은하원.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숨이 멎었다. 은하원은 내가 수소문했던 곳 중 하나였다. 30년 전 아이를 찾아 헤맬 때 그곳에도 전화했었다. 하지만 그런 아이는 없다고 했다. 그곳에서 오래 있었어요? 20살까지요. 그 후론 혼자 살았어요. 나는 더 묻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진호는 국수를 다 먹고 그릇을 들어 설거지를 했다. 나는 식탁에 앉아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혹시, 정말 혹시. 하지만 믿을 수 없었다. 세상에 그런 우연이 있을까? 같은 이름, 같은 나이, 같은 보육원. 그리고 그 팔찌.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다시 왔다. 박춘배 할아버지가 들어왔다. 은하 씨, 일순 생겼네. 젊은 사람이 있으니 좋겠어. 네. 며칠 도와주고 있어요. 아들 같네 든든하겠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가슴은 무거웠다. 아들 같다는 말,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저녁이 되었다. 진호는 창고를 정리하고 나왔다. 사장님, 오늘은 이만 쉬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했어요. 진호가 2층으로 올라갔다. 발소리가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혼자 남았다. 계산대에 앉아 장부를 다시 펼쳤다. 그 기사를 꺼냈다.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30년 전 얼굴. 5살 진호. 그리고 2층에 있는 청년 진호. 나는 상상해봤다. 그 아이가 자랐다면, 35살이 되었다면, 어떤 모습일까? 저 청년 같은 모습일까? 눈물이 났다. 손으로 눈을 가렸다. 어깨가 떨렸다. 진호야, 작은 목소리가 슈퍼 안에 울렸다. 아무도 듣지 못할 목소리였다. 나는 기사를 다시 장부에 끼웠다. 장부를 닫았다. 눈물을 닦았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다. 확인해야 할까? 물어봐야 할까? 하지만 두려웠다. 만약 아니라면, 만약 그냥 우연이라면 나는 또다시 상처받을 것이다. 또다시 혼자가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슈퍼문을 열고 청소를 시작했다. 진호가 내려왔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잠이 안 와서요. 저도요. 우리는 함께 청소를 했다. 말없이 빗자루 소리만 났다. 진호가 계산대 쪽을 닦다가 멈췄다. 그가 무언가를 집어들었다. 사장님, 이거 떨어졌어요. 나는 돌아봤다. 진호 손에 든 건 오래된 사진이었다. 장부에 끼워뒀던 사진이 떨어진 것 같았다. 아기를 안고 있는 나, 그리고 아기. 진호는 사진을 들여다봤다. 표정이 굳었다. 이건 나는 다가가 사진을 받으려 했다. 하지만 진호는 사진을 놓지 않았다. 이 아기 누구예요?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입을 열었다. 목이 메었다. 제 아들이에요. 지금은 어디 있어요? 모릅니다. 30년 전에 잃어버렸어요. 진호의 손이 떨렸다.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다. 이 아이 이름이 뭐예요? 진호예요. 침묵이 흘렀다. 진호는 사진을 내려놓지 못했다. 그의 눈에 뭔가 흔들리는 게 보였다. 저는 그가 말을 잇지 못했다. 나도 말할 수 없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다. 밖에서 햇빛이 들어왔다. 따뜻한 아침 빛이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엔 말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다. 그날 오후 진호는 말없이 2층으로 올라갔다. 점심도 먹지 않았다. 나는 혼자 슈퍼를 지켰다. 손님이 왔다가 갔다. 계산을 했다. 물건을 정리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사진뿐이었다. 진호가 사진을 보던 표정, 떨리던 손, 말을 잇지 못하던 모습. 그도 뭔가 느낀 것 같았다. 저녁 6시가 되었다.
2층에서 발소리가 났다. 진호가 내려오고 있었다. 나는 계산대에 앉은 채 그를 기다렸다. 계단을 내려온 진호는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었다. 작은 상자였다. 낡은 나무 상자. 그는 내 앞에 섰다. 말없이 상자를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다. 나는 상자를 바라봤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진호가 상자 뚜껑을 열었다. 안에서 무언가 반짝였다. 은색 팔찌였다. 나는 숨이 멎었다. 손을 뻗어 팔찌를 집어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돌려봤다. 안쪽에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진호. 같은 글씨체였다. 내가 주문했던 그 글씨체. 35년 전 금은방에서 새겨 넣었던 그 이름. 눈물이 흘렀다. 멈출 수 없었다. 팔찌를 꽉 쥐었다. 진호는 서 있었다.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게 제가 가진 유일한 거였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에 그가 보였다. 보육원 원장님이 주셨어요. 이걸 차고 있었대요. 제가 처음 왔을 때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을 할 수 없었다. 진호가 계속 말했다. 어제 사장님 방을 청소하다가 사진을 봤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아기 시절 사진. 그 아기의 손목에도 똑같은 팔찌가 있었다. 두 팔찌를 나란히 놓았다. 같았다. 완전히 똑같았다. 나는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비틀거렸다. 진호가 얼른 내 팔을 잡아주었다. 손목 좀 보여줘요. 진호가 천천히 팔을 내밀었다. 소매를 걷어 올렸다. 왼쪽 손목에 흉터가 있었다. 작은 흉터, 하얀 선으로 남아 있었다. 나는 그 흉터를 만졌다. 손가락이 떨렸다. 이거 내 살 때 다친 거지. 슈퍼 앞에서 넘어졌어. 유리 조각에. 목소리가 끊겼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진호의 눈이 커졌다. 입술이 떨렸다. 나는 그를 안았다. 있는 힘껏 안았다. 30년을 기다렸던 그 순간이었다. 진호야. 우리 진호야. 진호의 몸이 굳어 있었다. 하지만 이내 힘이 빠졌다. 그의 팔이 천천히 내 등을 감쌌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슈퍼 한가운데서, 형광등, 불빛 아래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진호가 조용히 말했다.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거의 없어요. 괜찮아. 하지만 이상했어요. 처음 여기 왔을 때부터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이 골목, 이 슈퍼, 사장님 목소리 다 낯설지 않았어요. 나는 그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꿈에서 본 것 같았어요. 누가 절 안아주던 느낌. 따뜻한 손. 부드러운 목소리. 그게 나였어. 엄마였어. 그 말을 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터져 나왔다. 30년의 기다림, 죄책감, 그리움, 후회, 슬픔. 나는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진호도 울었다. 우리는 서로를 안고 울었다. 밖에서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빛이 슈퍼 안으로 들어왔다. 따뜻한 빛이었다. 한참 후 우리는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차를 끓였다. 손이 떨려 컵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진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기억나는 게 있어요. 단편적으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렸다. 병원이요. 하얀 복도. 사람들이 많았어요. 누군가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나였어. 내가 내 손을 잡고 있었어. 그런데 그 손이 놓여졌어요. 갑자기.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요. 나는 눈을 감았다. 그날이 떠올랐다. 내가 창구에 갔어. 서류를 작성하러. 너를 의자에 눕혀놓고 5분도 안 걸렸어. 정말 잠깐이었어. 그 사이에 제가 사라진 거군요. 응. 돌아왔을 땐 내가 없었어. 팔찌만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 진호는 손목에 팔찌를 만졌다.
떨어진 팔찌를 누가 주웠나 봐요. 그리고 저를 어디론가 데려간 거겠죠. 경찰이 찾았어. 병원을 다 뒤졌어. 하지만 못 찾았어. CCTV도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어. 보육원 원장님은 저를 길에서 발견했대요. 울고 있었대요. 이름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다만 팔찌에 진호라고 새겨져 있어서 그 이름으로 불렀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이 아팠다. 은하원에 전화했었어. 몇 번이나. 그런 아이 있냐고. 5살 남자아이. 하지만 없다고 했어. 제가 들어간 건 그해 겨울이었대요. 한참 뒤였죠. 그랬구나. 우리는 침묵했다. 차가 식어갔다. 진호가 다시 말했다. 사실 확신이 없었어요. 그냥 우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도 그랬어. 믿고 싶었지만 두려웠어. 하지만 이 흉터를 보고 알았어요. 나는 그의 손목을 다시 봤다. 그 작은 흉터. 내가 밤새 울며 손잡고 있던 그 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내가 조심했어야 했어. 내가 너를 놓쳤어. 사장님 아니,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 호칭을 듣는 순간 눈물이 다시 났다. 어머니, 30년 만에 듣는 그 말. 나는 진호의 손을 잡았다. 꽉 쥐었다. 이제 안 놓을게. 절대로. 진호가 손을 꽉 잡았다. 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다. 나는 창밖을 봤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슈퍼 불빛은 환했다. 40년 동안 켜둔 이 불빛. 아들이 돌아올까봐 켜둔 이 불빛. 드디어 제 역할을 한 것 같았다. 나는 진호를 바라봤다. 그도 나를 보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아니, 잠들고 싶지 않았다. 꿈이 아닐까 두려웠다. 눈을 뜨면 다시 혼자일까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2층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진호도 깨어있는 것 같았다. 나는 일어나 방문을 열었다. 복도로 나왔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 섰다. 올라가야 할까? 말을 걸어야 할까? 발을 옮기려는데 계단 위에서 발소리가 났다. 진호가 내려오고 있었다. 우리는 계단 중간에서 마주 섰다. 어둠 속이었지만 서로의 얼굴이 보였다. 잠 못 이루세요? 너도.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래 가도 될까요? 그래. 차라도 끓일게. 우리는 함께 1층으로 내려갔다. 나는 보리차를 끓였다. 진호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차를 따라 마주 앉았다. 한참 말이 없었다. 차를 마셨다. 따뜻했다. 진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는 이 슈퍼를 왜 혼자 지켜왔어요? 나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내가 돌아올까봐. 진호의 손이 멈췄다. 혹시 내가 이 동네에 오면 이 슈퍼를 찾을 것 같았어. 내가 어렸을 때 매일 오던 곳이니까. 그래서 문을 닫을 수가 없었어. 진호는 고개를 숙였다. 40년 동안요? 응, 단 하루도 쉬지 않았어. 진호의 어깨가 떨렸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후회 안 해. 내가 돌아왔으니까. 진호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었다. 저는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어머니도 이 슈퍼도 아버지도. 괜찮아. 기억 못해도 괜찮아. 아버지는 어떻게 됐어요? 가슴이 조였다. 이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이었다. 내 아버지는 너를 잃고 1년 뒤에 돌아가셨어. 진호의 얼굴이 굳었다. 밤낮으로 너를 찾아다녔어. 전단지를 붙이고 경찰서를 찾아가고 몸이 견딜 수가 없었어. 어느 날 쓰러졌어. 병원에 실려갔지만 깨어나지 못했어. 나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마지막 말이 진호였어. 내 이름을 부르면서 갔어. 진호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흔들렸다. 나는 일어나 그의 옆으로 갔다. 등을 쓰다듬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아무도 잘못한 사람 없어. 진호가 손을 내리고 나를 봤다. 눈물이 흘렀다. 제가 조심했어야 했어요. 넌 5살이었어. 아이였어. 하지만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그를 안았다. 진호는 내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울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슈퍼 간판이 삐걱거렸다. 진호가 진정되었다. 우리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진호가 물었다.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힘든 게 아니었어. 기다리는 거였어. 같은 말 아니에요? 아니야. 힘든 건 포기하고 싶은 거고, 기다리는 건 희망을 버리지 않는 거야. 진호는 나를 바라봤다. 난 희망을 버린 적이 없어. 내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 그게 나를 지탱해 준 거야. 진호의 눈에 눈물이 다시 고였다. 저는 좋은 아들이 못 될 것 같아요. 왜? 기억도 없고 30년을 다른 곳에서 자랐고 어머니가 원하는 아들이 아닐 거예요.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내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 충분해. 진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차를 다 마셨다. 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새벽이었다. 나는 시계를 봤다. 5시가 다 되었다. 문 열 시간이네. 제가 할게요. 진호가 일어났다. 철문 쪽으로 갔다. 자물쇠를 열었다. 철문을 올렸다. 끽. 익숙한 소리였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혼자 울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새벽 공기가 들어왔다.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나는 진호 옆에 섰다. 함께 밖을 바라봤다. 골목길이 보였다. 아직 어두웠지만 곧 밝아질 것이었다. 오늘부터 같이 하자. 네, 우리는 함께 슈퍼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진열대를 닦았다. 물건을 정리했다. 계산대를 확인했다. 말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은 통했다. 6시가 되자 첫 손님이 왔다. 박춘배 할아버지였다. 오, 둘이 일하네. 좋아 보여. 나는 웃으며 우유를 건넸다. 오늘부터 아들이 도와줘요. 박춘배의 눈이 커졌다. 아들, 은하 씨 아들이 정은아, 네. 박춘배는 진호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어디 있었어? 왜 이제야 와? 진호가 머뭇거렸다. 나는 대신 대답했다. 오래 떨어져 있었어요. 이제 돌아왔어요. 박춘배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묻지 않았다. 그저 진호의 어깨를 툭 쳤다. 엄마, 잘 모셔 고생 많이 하셨어. 네, 그러겠습니다. 박춘배가 나갔다. 다른 손님들이 들어왔다. 이미자 씨도 왔다. 어머, 젊은 사람이 있네? 누구예요? 제 아들이에요. 아들이 있었어요? 몰랐네. 잘생겼네요. 이미자 씨는 신기한 듯 진호를 봤다. 진호는 어색하게 웃었다. 사람들이 오고 갔다. 모두 진호를 신기해했다. 나는 같은 말을 반복했다. 제 아들이에요. 그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왔다. 손님이 뜸해졌다. 나는 계산대에 앉았다. 진호는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다. 나는 계산대 밑 상자를 꺼냈다. 그 작은 나무 상자, 아기 팔찌가 들어있던 상자. 이제 2개의 팔찌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내가 간직한 것과 진호가 가져온 것. 나는 상자를 다시 닫았다. 더 이상 여기 둘 필요가 없었다. 기다림은 끝났으니까. 진호가 창고에서 나왔다. 어머니, 이 상자들 어디에 놓을까요? 거기 선반 위에. 진호가 상자를 들어 올렸다. 힘이 좋았다. 든든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혼자가 아니다. 이제 함께다. 40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해가 기울었다. 노을빛이
슈퍼 안으로 들어왔다. 따뜻한 빛이었다. 진호가 내 옆에 와서 섰다. 함께 창밖을 바라봤다. 예쁘네요. 그래. 우리는 말없이 노을을 봤다. 그 순간 모든 게 완벽했다. 한 달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어가고 있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워졌다. 나무잎이 노랗게 물들었다. 진호는 매일 나와 함께 슈퍼를 열었다. 새벽 5시. 철문을 울리는 소리가 이제는 두 사람의 소리였다. 혼자일 때와는 달랐다. 가벼웠다. 덜 외로웠다. 손님들은 이제 진호에게 익숙해졌다. 인사를 건넸다. 농담을 했다. 진호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웃는 모습이 많아졌다. 박춘배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들러 진호와 이야기를 나눴다. 이미자 씨는 반찬을 갖다 주곤 했다.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행복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어느 날 오후 손님이 없을 때였다. 나는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진호는 계산대 옆에 서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머니, 응? 제가 이 슈퍼 이어받아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진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어봤다니. 이 슈퍼를 계속 지키고 싶어요. 어머니가 지켜온 것처럼. 가슴이 뭉클했다. 나는 장부를 덮었다. 왜? 이곳이 저를 돌아오게 했으니까요. 어머니의 기다림이 저를 찾았으니까요. 나는 일어나 진호에게 다가갔다.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해요. 나는 슈퍼 안을 돌아봤다. 좁은 공간, 낡은 진열대, 오래된 계산대, 40년을 지켜온 이곳. 혼자였을 때는 무거웠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진호와 함께라면 이 무게를 나눌 수 있었다. 그럼 우리 같이 하자. 은하 슈퍼 2대 사장. 진호가 웃었다. 환한 웃음이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나는 찌개를 끓였다. 진호는 밥을 지었다.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먹었다. 말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편안했다. 가족의 식탁이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진호가 물었다. 아버지 산소는 어디 있어요? 손을 멈췄다. 그 질문을 언젠가는 할 거라고 생각했었다. 경기도 파주에 있어. 가볼 수 있을까요? 그래. 주말에 가자.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 일요일, 우리는 버스를 타고 파주로 갔다. 오랜만에 슈퍼 문을 닫았다. 마음이 편했다. 진호와 함께였으니까. 산소는 조용한 야산에 있었다. 멀리 강이 보였다. 바람이 불었다. 묘비 앞에 섰다.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정태수, 내 남편, 진호의 아버지. 나는 무릎을 꿇었다. 진호도 옆에 무릎을 꿇었다. 여보. 진호 데려왔어. 우리 아들.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났다. 미안해. 오래 걸렸어. 하지만 찾았어. 우리 아들 찾았어. 진호는 묘비에 손을 올렸다.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 처음 뵙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나무잎이 흔들렸다. 남편이 말하는 것 같았다.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이제 편히 쉬라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진호가 잠들었다. 내 어깨에 기댄 채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다. 들판, 마을, 강. 모든 게 평화로웠다. 슈퍼로 돌아왔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다. 문을 열었다. 익숙한 냄새가 났다. 집 냄새였다. 불을 켰다. 형광등이 환하게 밝아졌다. 이 불빛을 보며 생각했다. 이 불빛은 기다림이었다. 40년 동안 꺼지지 않았던 기다림.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기다림이 아니라 환대였다. 돌아온 아들을 비추는 빛이었다.
저녁이 되자 진호가 창고에서 큰 종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거 어때요? 종이를 펼쳤다. 글씨가 써 있었다. 은하 슈퍼 1대 정은하, 2대 정진호. 나는 그 글씨를 보며 웃었다. 눈물이 났지만 웃음이 나왔다. 좋아. 정말 좋아. 진호가 종이를 계산대 옆벽에 붙였다. 우리는 함께 그걸 바라봤다. 이제 우리 슈퍼네요. 응. 우리 슈퍼야. 밤이 깊었다. 하지만 우리는 슈퍼에 앉아 있었다. 문을 닫지 않았다. 아직 불을 끄고 싶지 않았다. 진호가 커피를 끓였다. 나는 받아서 마셨다. 따뜻했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왜? 40년을 혼자 견뎠잖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혼자가 아니었어. 너를 생각하며 견뎠으니까. 그게 더 외롭지 않았어요? 아니야. 그게 나를 살게 했어.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다. 우리는 창밖을 바라봤다. 골목이 조용했다. 가로등만 켜져 있었다. 너 있잖아. 네. 행복해. 진호가 나를 봤다.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네. 행복해요. 나도 행복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다. 진호가 하품을 했다. 피곤한 것 같았다. 자러 가. 어머니는요? 나도 곧 갈게. 진호가 일어나 계단을 올라갔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혼자 남았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2층에 누군가 있다는 게 느껴졌다. 계산대에 앉아 장부를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펜을 들었다. 조심스럽게 글씨를 썼다. 오늘부터 우리 슈퍼이대 사장. 정진호. 그 밑에 작게 덧붙였다. 기다림은 끝났다. 이제 시작이다. 장부를 덮었다. 불을 껐다. 철문을 내렸다. 딸깍. 자물쇠를 잠그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다. 2층으로 올라갔다. 진호. 방 앞을 지나쳤다. 안에서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내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웠다. 창밖을 봤다. 달이 떠 있었다. 밝은 달이었다. 눈을 감았다. 오늘은 악몽을 꾸지 않을 것 같았다. 아들이 돌아온 밤이니까. 슈퍼의 불빛이 제 역할을 한 밤이니까. 나는 미소 지으며 잠들었다. 따뜻한 잠이었다. 그리고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남편이 웃고 있었다. 잘했어. 은하야. 나도 웃으며 대답했다. 응. 잘했지. 아침이 왔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다. 4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이미 아래에서 소리가 났다. 철문 여는 소리. 끽. 진호였다. 나는 계단을 내려갔다. 진호가 철문을 다 올리고 있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너도. 이제 제가 먼저 열게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청소를 시작했다. 진열대를 닦았다. 바닥을 쓸었다. 말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리듬이 맞았다. 오랜 파트너처럼. 6시가 되자 박춘배 할아버지가 왔다. 오늘도 일찍 일어났네. 둘 다. 우리는 웃으며 우유를 건넸다.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었다. 은하 슈퍼의 새로운 하루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닌 하루가. 슈퍼 불빛은 오늘도 환하게 켜졌다. 이제 그 불빛은 기다림이 아니었다. 함께함이었다. 살아감이었다.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